어서오세요. 오늘도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어저께 책 빌리러 도서관에 갔을 때예요. 근데 날씨가 풀리니까 갑자기 온갖 갈매기들이 다 여기 한강에 와가지고 앉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까지 많진 않잖아요. 뭐 두 마리씩 같이 있거나 그러지. 그래서 무슨 새가 저렇게 많이 왔나 싶어서 찍어놨어요. 이거 뿌연 거 보이시죠? 제가 최대한 프로 모드로 조정을 했는데도 이게 그래도 최대였어요. 다음, 제가 좋아하는 계단 사진이에요. 넓은 계단이네요. 여기 이 사람이 떠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려고 했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개 숙였을 때 찍었어요. 색감 되게 푸르 보이죠, 날씨. 그리고 이거는 거기 그 도서관 바로 뒤쪽에 이런 데가 있어요. 고구려 역사길. 그래서 여기에 상부암 석불 입상이 있어요. 요게 그건데요. 여기 제가 이번에 빌린 책이고요. 근데 이거를 보러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상부암 석불상이. 근데 이상하게 여기 갈 때마다 그렇게 소름이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무려 부처님인데. 왜일까요?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뭔가 눈 마주치기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금방 돌아 나왔는데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사진까지 찍었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런 작은 상도 또 있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막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이쁘죠? 색감도 너무 이쁘고 여기 보면은 조그만 탈들도 있어요. 예쁘죠? 여기가 바로 그 석불상으로 가는 계단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하늘로 향하는 계단. 예쁜 돌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강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전에 여기서 솔개를 봤어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옆길. 여기도 예쁜 계단 있죠? 계단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내려가는 계단은 별론데. 그리고 책 빌리고 돌아와서 치킨을 먹었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방금까진 어제 얘기고 여기는 오늘 건데요. 오늘 삼성역 근처에 있는 포스코 센터라는 건물을 갔는데 이런 수조가 있더라고요. 여러 층에 걸쳐서 엄청 커다랗게 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참 서서 구경했어요. 얘는 완전 정들었어요. 얘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눈깔 뒤집어서 막 한 번씩 쳐다봐줘요. 이거는 아마 인스타에 제가 올렸을 한강에서 앉아서 찍은 사진. 이거는 제가 치킨을 먹으면서 찍은 인스타용 사진. 인스타를 하니까 일부러 신경 써서라도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인스타충이 되어가는 과정인가요? 이거는 이 꽁냥꽁냥 후드티를 처음 뜯어서 딱 받았을 때 찍은 기념사진이에요. 이 설렘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진을 보느라고 댓글을 이제 보고 있어요. 사진사 같아요? 바로 책 읽기 시작하면은 앞에 부분 놓친 분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앞부분에 이렇게 썰 풀 겸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죠. 초점이 왜 안 잡히는 것 같지? 제가 다 먹었나? 오늘은 근데 언니네 부부가 데이트를 하러 나가서 조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막 두루루루 이렇게 한 장씩 봤는데 잘 골랐네요. 그래도 이 환상문학 단편선 중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걸로 잘 골랐어요. 저번에 공포물 해달라고 하셨죠? 근데 완전 그렇게 막 옛날에 뭐 액귀 뭐 이런 것처럼 완전 공포물은 없더라고요. 옛날에 액귀 진짜 재밌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또 그것도 있었죠. 그 왜 인터넷 그 음성 채팅 뭐 그런 데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다른 존재였죠. 2월에는 홀수날 저녁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시간대를 정확히 정해놓고 하고 있진 않거든요. 대충 8시 앞이나 뒤나 뭐 그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웬만하면 8시 정각으로 앞으로 맞춰볼까 하고 있어요. 내일은 교회 가고요. 이 극적극적 하니까 얼굴 톤이 환해졌다 갑자기. 앞으로 얼굴 톤이 어두워지면 극적극적 해야겠네요. 내일은 한 11시쯤에 교회 늦은 거기 갔다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학생을 내일 교회 끝나고 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보고 여태까지 공부 얼마나 했는지, 무슨 책으로 했는지 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공부를 시켜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는 약속 한 군데 갔다가 올 거라서 그래서 내일은 안 할 거예요. 방송을. 라이브 처음 보시는구나. 목소리 진짜 좋아요. 감사해요. 칭찬은 칭찬을 낳죠? 고맙습니다. 칭찬하는 마음이 예쁘시네요. 영어 하냐고요? 저 근데 영어로 굳이 말하진 않을 거예요. 영어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없어요. 근데 라이브 처음 보실만도 해요. 왜냐면 진짜 옛날에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나 생방했지 계속 안 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딱 5번째 생방이에요. 지금 열흘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처음 보실만도 해요. 저는 고3 때 수능 다음 날부터 학생을 계속 가르쳤는데요. 심지어 직장을 다닐 때에도 학생은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그 과외를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휴식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과외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학생을 받으려니까 기대가 되고 신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일이에요. 매번 자기 전에 예니미니 책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자는데 이틀에 한 번이면 시간 될 때마다 올게요. 지금 이틀에 한 번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 학생 매일 반 하기로 했거든요. 매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저 아빠 회사 일도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저녁에 편집하는 시간, 하루는 저녁에 책 읽어주는 시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힘들어서 잠은 잘 자겠네요. 잠을 되게 못 잤었는데. 무슨 과목 하냐면요. 주로는 수학하는데 근데 요청에 따라서 다른 과목 해달라고 하면은 모든 과목 다 해요. 전 과목을 다 합니다. 전 과목을 다 해요.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요. 영어도 하고 그냥 수학일 것 같은지 딱 맞추셨네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에서 나온 전공이 수학이랑 비슷한 과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전 과목 중에 수학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수학 가르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제 고딩 때 생각으로는 나는 과외를 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근데 아마 과외를 하면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의 논술을 가르쳐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논술 좋은 자료 있으면 안 버리고 다 모아놓고 이랬는데요. 정말 의외게도 수학을 하게 됐어요. 아, 애들 초딩부터 고3까지 다 봤습니다. 옛날에 한창 잘 나갈 때는 초딩들 받았거든요. 왜냐면 초딩들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가 좋아요. 고딩들은 손이 많이 가가지고 그리고 밤 늦게 끝나니까 또 제가 힘들더라고요. 옛날엔 초딩들 많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맨날 고딩밖에 안 들어와요. 힘들게. 약간 고딩들 가르칠 때는 저도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막 예습까지 하고 막 그러진 않는데 하여튼 조금 부담스러운 건 있죠. 그래서 또 고딩들도 좋은 점이 있어요. 고딩들은 약간 인간적으로 소통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학생들하고 그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떤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고딩들 하니까 또 그건 좋더라고요. 그리고 초딩들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옛날에는 과외방을 했는데 저 여기 살 때 이 방에서 과외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큰 책상 가운데다 딱 놓고 의자를 이렇게 둘러놨어요. 그래갖고 초딩들이 학교 끝나면 애들이 다 여기로 와요. 우르르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둘러앉고. 근데 여러 명 할 때는 또 진짜 몸이 너무 힘들었죠. 또 초딩들 얼마나 정신 사나워요. 막 자기네끼리 친목하고 난리 나요. 서로 막 나이도 다르고 몰랐던 애들이라도 초딩들은 이상하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네끼리 친목하고 막 그 왜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또 막 장난치는데 막 싸우는 것처럼 막 장난치잖아요. 쿵쾅거리고. 그럼 막 땅바닥에서 막 굴르고 있고 그러면 힘을 써야죠 또. 땅바닥에서 굴르면 힘을 쓴답니다. 네, 그럼요. 저도 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그럼 가르칠 수 있죠. 모든 과목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지 않은 과목이라고 해도 저는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독학해가지고 가르쳐줘요. 이게 왜냐면 단순히 이제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제가 어쩌면은 그 학생의 인생의 어떤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잘 아는 것만 단순히 말로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간 최선을 다한답니다. 이왕이면 자기랑 친밀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선생님한테서 다른 과목도 같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수학이 제일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학을 가르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왜 자꾸 반말하죠? 아, 여기 유튜브는 그거 없나? 그 1분간 벙어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징계 차원에서 반말 징계. 아프리카에선 또 그게 꿀기능이었는데요. 2분이었나? 2분 동안 벙어리 시키고 그리고 블랙도 있잖아요. 영구정지. 그래서 성희롱 한다. 뭐 이런 거는 다 영구정지 시켰거든요. 또 그런 재미가 있었죠. 근데 유튜브는 좀 순해서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 사람의 댓글 숨기기 그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써도 자기는 썼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그 댓글이 안 보이는 거죠. 투명글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댓글 그냥 딱딱 삭제하면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아니 감히 내가 댓글을 썼는데 내 댓글을 삭제해? 하면서 테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삭제를 안 하고 숨기기를 한답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막 악플 막 썼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주는 거죠, 그거에. 그게 얼마나 큰 응징이겠어요. 마음의 상처 좀 받아봐라 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줘. 짝짝짝. 하여튼 그 기능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징벌이에요. 네. 존댓말로 바뀌었어. 제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유해졌는데 옛날에는 반말에 진짜 예민했어요. 왜냐면 제가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못 말하겠다. 하여튼 특정 나이 때까지는 진짜 계속 학생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면 맨날 반말 듣고 학생 막 이러면서 반말해요. 하여튼 그래갖고 반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도 막 생얼로 추리닝 입고 나가면은 막 반말 들어요. 엔조하나 봐.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도 막 새로운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저 그냥 지나가는 언니 지나가는 누나인 줄 알고 막 누나 이러고 반말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화를 딱 내죠. 선생님이라고 하라고. 오늘도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밤을 보내게 되는군요. 근데 이거 왠지 수다 떠는 걸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 왜 책 읽을 때는 주무시나요? 책 읽을 땐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세요? 수다 떨면 갑자기 막 얘기하죠. 책 읽을 때 집중하느라? 그럼 뭐 좋은 일이죠. 자는 것보다 낫죠. 머리 왜 이렇게 생겼냐. 책 읽을 때는 방해하지 않으려고요? 아니, 왜 나도 해요? 책 읽을 때 제일 말 많이 치셨잖아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놓쳐버리면 다시 뒤로 돌려야 되고 그래서 딴짓을 하실 수가 없군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쵸, 눈으로 안 보니까는 또 놓치면은 맞아, 그건 그래요.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 계속 해설하는 것처럼 약간 설명충처럼 계속 얘기하잖아요. 혹시 들으시면서 이제 잘 안 되실까봐. 이게 또 눈으로 읽으면은 읽다가 좀 이상하면 앞에 다시 볼 수 있는데 듣는 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충처럼 설명하면서 읽는답니다. 그냥 읽는 게 더 좋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게 저작권법상 이게 만약에 책이라면, 매체가 책이라면 평상시에 이렇게 눈으로 읽히는 방법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하게끔 사용하면은 조금 이제 유해져요. 그 저작권이. 인스타 알려주세요. 영어로 예니밍 치시면 됩니다. 그래야 말로 해야 더 집중해서 들어서 좋나요? 중간에 설명도 좋군요. 다행이네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부터 좀 설명충에다 진지충이기는 해요. 오랫동안 선생짓을 해가지고 좀 진지충이에요. 설명 좋아하고. 그리고 막 TMI 남발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TMI를 20분 넘게 남발 중이죠. 감사합니다. 내일 볼 그 학생 기대된다. 어떨까요? 약간 이제 제가 가르칠 때 가장 기쁜 게 어떤 거냐면 평소에는 반항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 학생이 딱 제가 가르쳐주면 이제 저한테는 착한 학생인 거죠. 저한테만 착한 학생.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보람차죠. 제가 시킨 숙제는 열심히 하고 딴 때는 뭐 맨날 말 안 듣고 막 그러다가 TMI 재밌어요? TMI가 재밌다면요? 뭐 저야 좋죠. 저는 TMI 발설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옛날부터 말했지만 예니밍은 관종이라서요. 사실상 지금은 어떻게 돼야지 저작권에 안 걸리냐면요. 첫 번째로
원작자한테 허락을 맡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작품을 소비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소비되는 방식과 다를 것. 그리고 셋째는 제가 그 작품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거 제 걸 보면서 그 원래 작품을 소비할 생각이 없어지게 만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제가 그 작품을 이렇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리적인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사실상 저는 뭐 상업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매우 유해져요. 어떤 공공의 이익 혹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럴 때는 뭐 엄청나게 유해지죠. 그래서 이 다른 조건들이 있으면은 이제 매우 유해지기 때문에 꽤 괜찮은 편입니다. 아, 그건 그래요. 옛날 거 하면은 저야 뭐 어디 걸릴 일도 없고 마음은 편한데요. 근데 문제는 옛날 거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문제예요. 막 보면은 한 2000년대, 2000년대 것만 해도 이미 벌써 상황이 너무 옛날 상황이라서 벌써 잘 안 맞더라고요. 2010년대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너무 급변하는 세상이라. 아마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아, 네. 출판사도 있고요. 원작자도 있어요. 모든 관계된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번역했다. 그럼 번역가한테도 있어요. 다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럼 이 말로 읽은 영상은 또 저한테도 저작권이 생겨요. 하여튼 관련된 모든 사람한테 다 저작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왜 있잖아요. 클래식. 옛날 옛적에 죽은, 60년 전에 죽은 그런 그 작곡가의 클래식 같은 것도 함부로 못 틀어요. 왜냐면 그 작곡가는 이미 괜찮은데 그 음악을 현대의 사람들이 새로 연주를 했죠. 그러면 또 그 연주자들한테도 그 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걸리더라고요. 특히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저작권에. 그리고 그거 걸러내기도 되게 쉽고요. 기계가 다 자동으로 걸르잖아요. 음악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옛날에는 막 라디오 틀어놓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제 영상이 막 잘려버리더라고요. 기껏 했는데 잘리면 아까우니까. 아무리 제가 수익 창출을 안 한다고 해도 잘리면 좀 그렇죠. 정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 현재 저한테도 저작권이 발생 중이랍니다. 진짜요? 셜록 홈즈 5개 오렌지 씨앗 그거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두근두근 했어요? 저는 그거 어떤 분이 요청하셔가지고 셜록 홈즈 시리즈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읽었었는데 저는 너무 옛날 거라 좀 지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재밌었나 보네요. 안 그래도 저 최근에 그거 들으면서 잔 적이 있는데 어젠가? 너무 잘 잤죠. 덕분에. 제가 또 읽을 때 말로 읽다 보니까는 이게 목소리에 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작품에 남자만 여러 등장하면 이제 또 좀 그래요. 제가 남자 목소리 여러 개를 못 내다 보니까. 안 지루했어요? 그래서 막 여자가 중간중간 섞여 있어야지 제가 또 읽는데 딱 듣는 사람이 듣기에도 누군지 확 알고 막 그러는데 이거 너무 재밌죠? 이거 무려 12개나 있는데 제가 4개만 까서 했어요. 네, 조카가 이거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이게 그 투명한 캡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맨날 제가 사오는 장난감 다 해봤어요, 이미. 최첨단 장난감을 다 이용해본. 하여튼 그래서 이거 딱 보더니 이거 이렇게 캡슐 이거 딱 열어서 빼면은 바로 스펀지 모양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스포 당했어.
그거 들으니까 괜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막 물 팔팔 끓여가지고 들고 왔는데 투명 캡슐. 책 읽을 때 안 읽어지는 책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 지금 일부러 질문 짜내신 건가요? 감사해요. 안 읽어지는 책이요? 장편일 경우에는 잘 안 읽어지면 버려요. 덮는답니다. 그냥 안 읽어요. 근데 만약에 그 책이 추리소설이었다 하면 그냥 읽죠. 왜냐면 추리소설은 사실상 600페이지라고 치면 앞에 한 500페이지는 좀 재미없고 뒤에 100페이지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추리소설은 참고 읽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맞으니까 안 읽는답니다. 이상하게 폈다가 자꾸 덮는 책이 있어요. 자꾸 덮고 딴짓하고. 책을 샀는데 안 읽어져요. 저번에 읽다 포기하고 읽다 포기해요. 어떤 장르인데요? 혹시 뭐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면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축축축 넘기면서 봐도 되잖아요. 자기한테 와닿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근데 만일 소설인데 안 읽어지면 굳이 읽지 마세요. 저 같으면 중고에 내놓겠어요. 책은 즐거우려고 읽는 건데 그게 고문이 돼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책과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요. 아, 이렇게 질문 일부러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의 꿈이요? 아, 꿈 있어요. 예전에 여기서 말했나 안 말했나 잘 모르겠는데 꿈은요, 유튜버예요. 제 꿈은 유튜버. 일 같은 거는 이제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예쁘고 넓은 집에 살면서 유튜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책을 읽고 싶고요. 저 혼자 읽는 책도 읽고 싶고 읽어주는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한적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영상이랑 사진도 찍고 싶고 그리고 막 올리고 싶어요. 아, 올해의 목표 있죠. 완전 있죠. 올해 목표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 말고 정신. 왜냐면 제가 엄마 부모님 집에 잠깐 들어왔잖아요. 그 이유가 건강해지기 위해서거든요. 인스타 팔로우 해줘요? 알았어요. 저 방송 끝나면 곧바로 들어가 봐요. 그래서 팔로워 있으면 곧바로 팔로잉 다 눌러요. 영어 하냐고요? 회화요? 저 영어 회화는 사실상 공부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뭐 외국 나가서 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놀러 가면은 영어 그냥 대충 써도 다 소통되잖아요. 제가 무슨 외국인이랑 사귀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굳이 회화를 공부하진 않는답니다. 그 사실 영어 자체를 딱히 공부할 일도 없기는 하죠. 아, 그건 그래요. 영어까지 이제 쓰게 되면은 외국인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기는 하겠죠? 그건 그런데 제 영상들이 너무 긴데 지금 한글 자막도 못 다는 상황에서 영어 자막까지 달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인스타를 깔고 가입하긴 했는데 약간 이런 두려움은 있어요. 혹시 저는 이제 왠지 사람들이 뭐 글 올리면 좋아요를 다 눌러주고 다 이제 봤다는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 상대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청자와 유튜버라는 관계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좋아요를 눌렀을 때 상대방이 좀 불편해할까봐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왠지 상대방이 시청자로서 제가 막 일상 다 보는 거잖아요. 그거 다 보고 막 좋아요 누르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좀 걱정되기는 했어요. 아니면 막 제가 댓글 달면은 혹시 막 지인이 저 사람 누구야?
막 이럴까봐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버 막 그러면 너 유튜버랑 뭐 개인적으로 연락해? 막 이럴까봐. 와, 2시간 지났다. 이거 튼지 40분 수다 떨었어요. 대단하다. TMI를 너무 좋아하는 관종. 저 예전에 근데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TMI를 말하고 TMT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로스쿨 입학하겠다고 면접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면접 선생님이 막 해주는데 매 시간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짧게 그 주제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강의를 해주고 면접을 이제 체험 같은 걸 하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막 자기가 선생님이 막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 실제 면접처럼 막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는데 사실 그 면접이라는 게 자기를 어필하는 거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건데 제가 자꾸 TMI를 말한다는 거예요. TMI 말하는 게 너무 습관됐나 봐. 저 예전에 막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제가 맨날 여기 막 수다 떨기 할 때 오디오 빌까봐 끊임없이 그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나갈 거니까. 근데 끊임없이 말을 하다 보면 되게 흑역사가 많이 생성되거든요. 막 굳이 남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좋을 말들을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한번 아프리카에서 막 생방하는데 그때는 또 생방을 매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생방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선보거나 소개팅 같은 거 나간 적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소개팅 선을 보고 왔어요. 그날 보고 왔는데 막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람들 소개팅이나 선 같은 거 본 썰을 또 막 풀었죠. 뭐 어떤 사람도 있고요.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저한테 그러면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막 그러면서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만난 사람 중에는 없어요. 이랬는데 그날 선보고 온 그 사람 상대방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이런 거 막 말하고 참.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문자로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TMI를 말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막 옛날 방송들 보면은 진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이제는 실존하는 사람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언젠가 상대방이 보게 되면 사실 제가 꼭 굳이 험담을 한 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해도 자기가 직접 보면은 막 상처받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절대 아는 사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뭐 해줘요? 주변 사람 얘기 해줘요?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방송 끄자마자 곧바로 생방송으로 막 딱 올라가잖아요. 여기저기. 씻으면서 틀어놔야지. 하긴 저도 씻을 때 저 폰 중독자여가지고 씻을 때도 막 유튜브 틀어놓거든요. 대신에 TV를 전혀 안 보죠. TV를 안 보는 대신 유튜브 중독자예요. 빨리 슈퍼챗 할 수 있게 해줘요? 슈퍼챗이 안 되죠. 안 돼요. 미투요. 아이돌 누구 좋아하냐고요? 저 아이돌 안 좋아해요. 관심이 아예 없고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H.O.T. H.O.T, S.E.S, 핑클. 이 사람들 팬이었어요. 저 옛날에 학생 중에 있었거든요. 그 학생은 제가 수업하러 가잖아요. 옛날에 어떤 때는 막 직접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기서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맨날 자기 문제집을 얻다가 숨기는 거예요. 그러고선 거짓말을 해요. 문제집 잃어버렸대요. 아니면 뭐 아빠가 실수로 버렸다. 아니면 뭐 문제집 찢어져서 없어졌다. 막 그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 거짓말이 먹힌다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어른인데다가 맨날 허구한 날 애들 다루는데. 그러면 당장 책 새로 사가지고요. 그 잃어버린 대신 처음부터 다시 풀게 해요. 하여튼 그랬었죠. 거짓말하고 책 잃어버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안 치게 되죠. 똑같은 거 다시 하기 싫어서. 그리고 좀 사춘기인 학생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마음을 안 열어줘요. 네, 근데 왜요? 왜요? 실존인물 말 안 하겠다고 한 게 왜요? 아, 근데 과거에 알았던 학생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학생들은 제가 이런 거 하는지 1도 모르거든요. 애들은 몰라요. 선생님 위신 떨어지게. 선생님 유튜버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쪽팔리게. 그럼 막 학생이 막 들어와서 이러면 어떡해. 선생님 왜 이렇게 예쁜 척 하세요? 막 이러면 어떡해요. 아, 농담이었어요? 아, 사춘기 학생 얘기했죠. 사춘기 학생들은 절대로 선생님의 권위를 보여서는 안 돼요. 제가 수많은 사춘기 학생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죠. 이 친구는 아무리 사춘기 있고 아무리 애지만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처럼 동등하게 대해주고 막 존중해주고 그래야지 애들이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아, 개미야기가 벽에 붙어 있어서 추울 것 같아요. 그죠? 저번에는 개미야기 요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 침대 이쪽에. 근데 쟤가 자꾸 제 초점을 뺏어가서 멀리 치워버렸어요. 젊은 친구 신선하게 행동하라고. 근데 왜 우리가 몇 살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 모두는 어린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약간 그 나이가 묻어나나? 말투나 뭐 이런 데서. 아, 저런 친구는 보통 어리군요. 개미 할 게 안아줘요? 귀여운 배. 응? 자고 있어. 얘 인형 없어. 아, 얘 이름 없어요. 옛날에는 인형한테 이름 다 지어줬는데 이젠 안 지어줘요. 나이가 먹어서. 아, 이제 치읓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됐군요. 근데 저도 애기 같다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왠지 모르게 그게 느껴지는 게 있나 봐요. 하긴 저도 옛날에는 또 안 그랬는데 요즘은 댓글 작성하면 맨날 말줄임표 막 이거 쓰고 있고 왜 나이 많은 사람들 말줄임표 많이 쓰잖아요. 말줄임표랑 물결 막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왠지 모르게 그 둥글둥글한 말투 있죠? 아마 댓글만 보면 어르신 같은.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형한테 이름도 안 붙여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문장 끝나면 다 크크크크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장 끝나는 게 말줄임표예요. 근데 그것도 말줄임표 점점점도 아니고 쉼표예요. 뭔가 더 늙은이 같지 않나요? 쉼표 왜 쓰냐면 제 기본 자판에 점이 없고 쉼표가 있어요. 그래갖고 쉼표로 말줄임표를 대신하죠. 완전 늙은이 같아.
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집에서 눈, 코, 입 다 달린 인형한테 이름 붙여주고 말 걸어주고 막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대해주면 나중에 그 인형에 귀신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안 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형한테 말도 안 걸고요. 이름도 안 붙여줘요. 아, 중년 여자 다 들으셨군요. 읽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게 마치 책을 읽는 걸 들어서 읽은 것처럼 착각이 된 건가요? 다 읽었어요. 아, 저 페이스북 안 해요. 제가 유일하게 있는 게 지금 인스타 만든 거예요. 페이스북 옛날에 했거든요? 옛날에 했었는데 이게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친구 신청이 들어와요. 학생들한테서. 근데 그거를 받다 보니까 그게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계정 같은 데 딱 눌러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 앞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았던 애들인데 자기네들 또래끼리는 막 욕도 쓰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는 차라리 이런 모습을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페이스북 탈퇴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페이스북 계정이 존재는 하는데요. 그 계정은 뭐냐면 그 게임할 때 연동하는 용도. 왜 그 게임할 때, 폰게임 같은 거 할 때 페이스북에 올리기 허용해놓고 막 그러면 보상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와! 이거 보셨어요? 오늘 생방 중에 1000개의 채팅을 받았대요. 와, 1000개나 치셨어요? 대단한 시청자분들이군요. 1000개! 이거 지금 같이 보여요? 이거 오늘 1000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뜬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메시지 저한테만 보이는 건가 봐요. 그랬구나. 오늘 계란찜 안 먹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보쌈이랑 삼겹살이랑 그 조개탕이랑 치킨이랑 막 이런 거 다 먹고 왔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아, 원희라고 써진 사람 원래가 이희원이구나. 아, 희원 이렇게 썼는데 유튜브가 바로 바꿔버린 거군요. 오늘은 배불러서 뭘 못 먹어요. 저 학생 중에 희원이도 있었어요. 아주 착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학생이었죠. 그리고 그 희원이 동생도 가르쳤었어요. 오늘은 상추도 많이 먹었고 한약도 방송 도중에 먹었고 배도 부르고 하니까 밤에 잠 잘 자겠죠? 최근 3일 연속으로 잠 별로 못 잤거든요. 못 잤기 때문에라도 오늘은 잘 잘 수 있겠죠? 과외의 달인. 아, 근데 또 모르겠다. 오늘은 조카가 이 집에서 자기 때문에 아침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하여튼 그래요. 왜냐면 애들 가르치면은 그게 애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정 1도 없고 그냥 돈벌이로 생각해서는 애들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책임감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 인스타 1등 못해서 아까워요. 그러게 생방을 잘 챙겨보셨어야죠. 아, 학생들 여태까지 몇 명이나 상대했냐고요? 3자릿수예요. 근데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이미 진작에 대학생 때 100명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 뒤로도 엄청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많지 않을까, 엄청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 물 맛있어 보여요? 한잔 하시죠. 저도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학생 대하는 데는 아주 달인이 됐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모든 학생한테 진심을 다해서 대하죠. 외롭고 쓸쓸한 기분에 읽으면 좋은 책 추천해주세요. 저 추리소설 매니아인 건 아시죠? 그럴 땐 성인을 위한, 어른을 위한 동화를 봐야죠. 동화를 보면 또 따뜻해지죠. 오늘 옷 잘 어울려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 무려 이상한 리본 같은 것도 달려있어요. 넥타이. 아, 그거 어때요? 예니밍에 올라왔던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래. 이 책이요. 이거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왜인지 모를 사랑이 막 느껴지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물론 예니밍도 읽어줬답니다. 외로울 땐 추리소설? 아, 그쵸. 근데 추리소설이 또 외로울 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좀 잔잔한 책들은 읽으면서 계속 딴 생각 들고요. 계속 책 덮어놓고 막 딴짓 하거든요. 근데 추리소설은 안 그래요. 추리소설 일단 딱 피면, 장편소설요. 딱 피면 일단 이거 다 올 때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다 봐야 되잖아요. 막 뒷장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롭고 현실을 잊고 싶을 때 추리소설 좋죠. 읽다가 밤을 새도 모르는 그 책 좋죠. 언제 끝나냐고요? 왜요? 저 가요? 저 갔으면 좋겠어요? 저 어릴 때 책 보는 거 좋아했냐고요? 아니요. 저 책 보기 시작한 게 고3 때부터였어요. 고3 때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학교 옆에서. 학교가 되게 멀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자취를 시작했는데 또 초점 안 들어온다. 머리를 좀 검은 머리를 가리면 딱 보죠. 고3 때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공부를 멀리하고 처음으로 제 돈으로 마음껏 책을 사서 읽었었죠.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고2 때까지는 진짜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책에. 카메라 이래라! 옛날엔 어떤 책 읽었냐면 이제 고3 때랑 대딩 초반에는 시집이랑 철학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시집에 빠져가지고, 왜냐면 그때 저 시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갖고 빠졌었죠. 중국어 지금 안 해요. 원래 그때 중국어 제가 했을 때 중국어에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매니저님이 중국어 하라고 막 하셔가지고 그냥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한답니다. 하여튼 그랬죠. 그때는 시에 미쳤었죠. 그래갖고 학교에서도 막 시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맨날 이거 들고 다녔어요. 연습장이랑 펜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썼죠. 대학교 초반에도 계속 그랬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문학 동아리에 가입을 했죠. 사실 대학교 입학하기도 전부터 진작에 가입했어요. 지인을 통해서. 근데 왜 이렇게 돌아섰냐고요? 그건 다 계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고 그 철학 수업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대학교 때 그 학교 도서관에서 철학서 막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현타가 왔어요. 사실 그 철학과 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거고, 이게 마이너라는 거는 어쩌면 사람들은 이게 쓸모없는 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골몰하는 게 어쩌면 그 어떤 지적인 허영을 쫓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허영을 부리고 있는 걸까? 막 그런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진짜 하나도 안 쓰게 됐어요. 뚝 끊었어요. 완전히 펜을 팍 꺾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뭐 아예 안 썼어요. 그래서 한창 시도 쓰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 소설도 썼고요. 동화도 썼고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현타를 맞으면서 메이저의 길로 접어들었죠. 흥미 위주의 책만 읽고. 지금도 좀 잔잔하고 막 그러면 잘 못 봐요. 사람이 점점 얕아지나 봐.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됐더랬죠.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왠지 시 쓰는 사람이라 그러면 좀 일반적으로 거리감 느끼잖아요. 근데 추리소설 같은 거 보면은 막 다른 사람들하고 할 얘기도 많고. 아, 지금은 미스테리를 좋아하냐고. 그쵸. 지금은 추리소설, 스릴러, 공포, 판타지. 아, 뭐 판타지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게 됐죠. 이제는 피 튀기고 막. 영화도 막 공포랑 스릴러 그런 거 좋아하죠. 범죄. 나는 친구들 없어요. 저도 친구들 없어요. 미스테리가 재밌긴 재밌죠. 메이저는 사실 괜히 메이저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 게 있으니까 메이저가 됐겠죠. 그리고 막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맨날 시나 쓰고 막 그러니까 약간 그거 있죠. 집에서 좀 이상한 취급받는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TV 안 봐요. 제가 자취한 지 수년이 됐지만 TV를 아예 집에 설치조차 안 했어요. 근데 사실 TV 안 봐도 뭐 기사 같은 거야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긴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다 뉴스 같은 건 뜨고. 물론 TV도 다 메이저인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굳이 TV를 볼 이유를 못 찾겠어요. 저는 이미 유튜브로 너무 즐거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 중독자라서. 요즘에 그 미세먼지도 심한데 그리고 감기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토요일 낮 되고 날씨도 갑자기 따뜻해졌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길거리에 금방 많아졌더라고요. 오늘 차 되게 많더라고요. 아, 드라마 보고 있어요? 배신감. 근데 그거 아세요? 내일은 추워져요. 내일은 막 최고가 0도고요. 내일 밤에는 뭐 영하 8도까지 간다 그랬던 것 같아요. 비 와가지고. 아, 저 그 알 되게 좋아해요. 그 알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그 알 봐요. 아, 괜찮아요? 이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니밍 슬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생산적이고 즐겁고 훈훈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 오자마자 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내일 날씨 추워서요? 그러니깐요. 며칠 동안 미세먼지 심하긴 했어도 따뜻해서 좋았는데 차라리 미세먼지 오고 추위가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잘 자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니밍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鈴